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주말을 맞아서 댓글을 오늘 쭉 자세히 읽어봤는데, 얼마 전에 반짝 급등했을 때, 현금화 시키지 않았는지 이제 질문하는 분도 계셨고, TQQQ랑 SOXL 평단가를 물어보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계좌를 잘 안 들여다봐서 그 질문을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TQQQ가 약 57달러 정도 되고요. SOXL이 42달러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 플러스 전환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워낙에 저점부터 매수를 들어갔었고 또 언젠가부터는 추가 배수용 계좌를 제가 따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메인 계좌는 27% 수익이 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 매수용 계좌는 전부 다 지금 10%대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무지성으로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가격 안 보고 그냥 매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하반기에 평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 초에는 많이 빠졌지만 그동안 쌓여온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아마 하락장이 길어지면 평단가는 또 많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저는 매달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수익률만 보면 성적이 많이 좋지 않은데 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전부 다 100% 200% 수익이 나도 저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모아야 될 수량이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흑수저한테는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래 지속되는 게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에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수량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대응을 잘했다면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전량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제가 악재에 대응하지 않고 전량 홀딩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잦은 대응을 하다 보면 장기 투자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결정적인데 주가는 대다수가 예상하는 대로 결코 뻔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몇 분은 적중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또 습관이 되면 단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단타 많이 쳐봤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1년에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이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슬라를 매도해서 올해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내야 되고요. 테슬라 매도한 돈으로 코인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코인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내서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스윙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2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결국 언젠가는 주식 투자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수익 낸 돈으로 어차피 22% 이상의 수익을 내야 나는 본전이 됩니다. 22% 수익 내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팔지 않고 쭉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응으로 그냥 장기 적립식 매수만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굳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가 싫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빠질 것 같아서 현금화를 시켜놨는데 반대로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이게 또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동안 벌었던 거를 홀라당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예측하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맞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까먹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가 가만히 있던 거랑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쩔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정신없게 대응해서 막 수익 내고 되게 돈 많이 번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거 벌자고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가만히 놔두자. 그럼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시장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2020년 2, 3월쯤 주가가 거의 저점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답시고 현금 보유를 했던 투자자들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죠. 또 2020년 중반기에서 하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한답시고 야,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빠질 때 됐다 하고 현금화를 시킨 투자자들도 추가 수익을 또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계속 그냥 홀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익절해야지.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런 논리로 잘라먹기 했던 사람들은 추가 수익을 많이 거두지 못했죠. 그리고 추가 하락을 예상해서 현금화 시켰던 분들은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미국 주식은 그냥 횡보나 하락보다는 상승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존버해도 수익이 나는 거죠. 즉 악재에 대응하지 않고 전량 홀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종목 선정을 할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중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 무턱대고 존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센 기업들을 골라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자는 마인드로 투자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당연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2년 동안 긴 상승기에는 이미 막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률을 많이 까먹긴 했지만 수량만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번에 또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100만원으로 100% 수익을 내서 100만원을 벌었다면 수량이 많이 쌓이고 난 다음에는 1억으로 10% 수익만 내도 1000만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일단 수익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총 시드가 중요합니다. 1%만 수익을 내도 돈을 많이 버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하락장이 그렇게 얄밉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당장 팔 거 아니고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지금 당장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당장 100%, 200%, 300% 수익 나도 저는 경제적 자유 못 누리거든요. 어차피 장기전으로 저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장이 오면 불안합니다. 차라리 요즘처럼 폭락장 화끈하게 얻어맞고 내실을 다진 다음에 더 많은 수량으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당장 뭐 몇 푼 손해봤다고 해서 제가 호들갑 떨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굳이 온갖 대도 않는 분석하면서 에너지를 크게 낭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분명히 엄청난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